안녕하십니까, 테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요. 원래 10시 반, 10시 50분 비행기였는데 딜레이 문자가 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딜레이 된 것 같고, 한국에 눈이 많이 왔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현지에서 식사하고 그러고 공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후에이광 인근의 더 스트릿 라차다 바로 뒤쪽에 있는 골목길에 있는 꾸이띠어우 상점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공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꾸이띠어우 모듬인 것 같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쉬다가 오랜만에 지하철 지상철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같이 나왔고, 후에이강 밑에 쪼테어 밑에 이제 타일랜드 컬처럴 센터 MRT역이 있죠. 거기서 MRT 이용하고 페차부리에서 이제 공항철도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겼어? 안녕. 안 해. 갈게, 빠이빠이. 여기 페차부리. 루 알아? 저는 여기서 이제 항정거장인가 그럴 거예요. 페차부리로 이동을 해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MRT 이용하실 때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게, 후에이광에서 보통 한 300에서 400바 정도 택시비 나오거든요. 혼자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비용 부담이 좀 크니까 이번엔 전철을 이용해서, 지하철 이용하면은 100바트 내외 1인당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도 좀 여유 있고 해서 지하철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 컨트롤 센터에서 팔랑까오하고 페차부리, 갈색 라인이 이제 공항철도죠. Please mind the gap between train and platform. MRT역은 페차부리고 공항철도역 이름은 아카산입니다. 요거 가끔 이제 저도 처음에 이용할 때는 헷갈려가지고 요거만 기억하시면은 이동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고, 여기 페차부리에서 1시간 채 안 걸립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택시비하고 지하철비하고 크게 요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지하철이나 이런 걸 잘 이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2인 이상이신 경우에는 택시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계산 잘 하셔가지고 계획 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위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카산 스테이션이라고 아예 외부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정표는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쭉 따라서 이동만 하시면 됩니다. 빠이쏘나품 콘디오카. 이렇게 한 명당 35바트, 그리고 MRT 이용하면은 MRT도 기본 25바트인가부터 시작이거든요. 숫자만 100 이하일 뿐이지 한국 대중교통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이 매우 크다 보니까 택시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편의도 편이고 시간도 시간이고요. 지금 시간이 9시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이 공항철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있게 잡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두 개 놓칠 수도 있거든요. 빠르게 이제 수속 진행하고 짧게 이번 태국 여행 25년도 태국 첫 여행 정리하면서 요즘 태국 물가 관련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 짧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국 공항의 물가입니다. 여기 아직 입국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출국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음료 한 잔이 프라푸치노 종류인 것 같긴 한데 210 하시면은 10,000원 가까운 돈이죠.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가 다 됐는데 와, 사람 진짜 많네요. 태국이 확실히 시즌은 시즌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한 2주 조금 안 되게 여행 기간을 가졌거든요. 2주 조금 안 되게 가졌는데 이번에 가장 큰 비용의 문제 중에 하나는 숙박비였습니다. 숙박비가 다른 때보다도 한 20%는 비싼 것 같더라고요. 방콕이 아무래도 여행 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락내리락 좀 심한 건 알고 있지만, 이번에 파타야에 4일 머무는 동안에 한 40만원 정도? 네, 4인짜리 숙소를 구하느라 좀 비용을 좀 더 많이 내기는 했는데, 그리고 방콕 후에이강 숙소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수수료 이거저거 다 포함하고 어쩌고 하면은 6만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열흘 가까이 했으니까 그것만도 60만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숙소에만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이번에 항공권도 매우 비싸게 예매를 했습니다. 직항으로 예매를 했었는데 50만원짜리 항공권을 예매를 거기만 그거 기본 여행비만 150만원이 벌써 깨진 셈이어서, 평소에 이제 비시즌일 때, 비성수기 때 태국 여행할 때에 비해 더 비싸게 주고서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큰일 났네요. 그리고 기본 식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고 와이프 생일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식사 비용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좀 괜찮은 곳들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식사 비용도 한 50만원 가까이는 넘게 깨진 것 같아요. 4명이서, 지난번 해산물 뷔페 같은 경우도 4명이서 갔을 때 12만원 정도 깨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시즌일 때 태국 여행이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더 잘 짜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공항에 도착한 게 9시 반 조금 넘어서거든요. 공항철도에서 이제 4층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확인했던 게 9시 반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는데, 태국도 확실히 이 수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한 20분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더 진행을 좀 해보자면, 확실히 방콕은 저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람도 진짜 이번에 또 완전 시즌이다 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기도 많았고 비싼 것도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국 여자랑 결혼했냐, 태국을 왜 계속 가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방콕 한정입니다. 그 아속, 후에이강, 그 수쿰빗 있는 일대 그쪽 한정으로 사람이 정말 많고 금액이 매우 비쌉니다. 한국
못지않게 비싸고 오히려 한국보다 이제는 더 비싼 것 같아요. 관광지들이. 그런 것만 빼면은 제가 자주 가던 이제 빠툰탄이나 뭐 시나카린 아니면은 논타부리 이런 로컬 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도 아속에서 조금 벗어난 이제 뭐 라프라오나 뭐 이런 쪽으로만 이동을 해도 로컬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좀 이번에 또 새삼 놀랐던 게 후에이캉 안에도 굉장히 저렴한 식당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한 끼 식사에 뭐 40바트, 무빙 5바트짜리 뭐 이런 것들도 골목마다 많이 숨어 있고요. 무카타도 169바트짜리 체험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체감상 느끼는 물가는 굉장히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 개인적으로 뭐 쇼핑한 거 뭐 이런 거 빼고 생각을 해도 한 200만 원 이상은 그래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다른 국가에 가면은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하겠죠. 버거 라지 세트 하나하고 콤파이 하나 시키는데 527바트 4, 5, 20 하면은 23,000원 뭐 이렇게 되는 돈이죠. 물가 상당합니다. 확실히 뭐 태국의 물가가 지금 계속 경제 상승이랑 뭐 물가 불안정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 환율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이슈가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아요. 40원대일 때하고 43원일 때하고 이것도 체감이 또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제가 또 25원, 30원대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물가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비싼 방콕에서의 마지막 식사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예전처럼 100만원 뭐 이렇게 가지고 호사를 누리던 황제 여행이라고 했었던 막 5성급 호텔에 머물 수 있고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확실히 지난 것 같고, 생각 이상으로 금액도 많이 들고, 예전에 방콕을 여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랜만에 이제 태국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금액 부분들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빠툰탄이나 뭐 논타부리, 뭐 시나카린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로컬 금액으로 저렴하게 이제 여행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방콕 중심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또 이제 뭐 교통수단 이용해가지고 또 이동한다고 하면은 결국 또이또이거든요. 그런 점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저처럼 이제 로컬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외곽에서 여행할 수 있는 일정들 잘 준비해 보시고, 시내에 머무실 분들은 좀 계획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다음번에는 송크란 때 방문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와이프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도 다시 여행 일정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와이프 고향 근처로 북부지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25년도 첫 번째 태국 여행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초키트랍.